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그리고 내용은 요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를 했죠. 그런데 그 5번째하고 이 6번째 중간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데모 계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이 챕터 2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는 맞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요 앞전에 요점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되게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매매하시기 전에 이 동영상들 모두를 보시고 하시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뭐 지금 알았다고 해서 굉장히 늦은 건 아니고요. 이 데모 계좌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반드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하게 됐고요. 또 그 전에 늘 그랬듯이 저번 시간에 대한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칠판이 바뀌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자, 시장가 현재가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다. 예, 지금 현재 가격과 시장가는 같은 말이다. 그런 말 했었고, 이 지정가라는 거는 내가 얼마에 사겠다 혹은 얼마에 팔겠다라고 정한 그 가격을 지정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건 내가 언제든지 정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못 바꿈과 바꿈, 물론 이제 시장가도 바꿀 수는 있어요. 내 뜻대로. 그렇지만 많이 어렵죠. 그거는 이제 큰 손들이나 가능한 거라고 얘기했었고, 뭐 지정가는 뭐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진리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제 진리인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고, 제가 이거는 뭐 또 따로 또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건 일반적이라고까지는 했고, 완전히 진리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물량 얘기를 했던 거는 요 내용이 중요해서 했던 거잖아요. 제가 이거 아마 기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손절하고 익절을 주문을 걸어놨다고 해서 그거 안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가격까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물량이 다 있으면은 완전히 체결이 될 거고, 뭐 부족하면은 일부만 체결이 될 거고, 없으면 아예 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가격을 찍었어도 체결이 안 됐거나 일부만 됐다면 아예 또 수동으로 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다 걷어들여 갖고 취소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익절 손절 걸었던 그 가격에 지금 이 시장가, 이 현재가가 도달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도달하기 전부터 좀 긴장을 하고 지켜보시면서 실제로 그게 다 되는지를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내용은 뭐 되게 직관적인 거예요. 이미 한번 설명을 또 제가 했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칠판을 제가 띄웠고요. 이미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들을 이제 필기를 미리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모 계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거는 실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데모 계좌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여기서 돈이 벌어진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실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돈을 벌어보겠다. 아마 100이면 10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 틀렸어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틀렸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 정말 핵심이 이거예요. 자, 데모 계좌에서는 연습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 내가 수확을 하고 싶으면, 추수해서 수확을 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으면 봄에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노동을 하지 않고서 그거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급날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가족들에게 뭐 진짜 뭐 좋은 것도 사주고 싶고, 그런 기쁨을 맛보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게 출퇴근을 하고 차비 쓰고 밥 사 먹어 가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노동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월급날 그렇게 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진리 아닌가요? 여러분들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진리 아니라고 혹시 생각한다면은 저 그 사람 틀렸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데모 계좌에서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이 절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지금 제가 데모 계좌에다가 58,000달러 넣어놨죠? 그럼 원화로는 한 6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1,000만 원을 잃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잃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재벌이고 정말 돈 많은 사람이어서 이게 푼돈에 불과하더라도 돈 잃고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재벌도 그럴 거란 말이지. 하물며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 이 1,000만 원 정말 이거 1,000만 원 이거 푼돈이에요? 껌값이에요? 껌값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몇백 원 몇천 원이어도 기분 안 좋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0만 원을 잃던 1억을 잃던 이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데모 계좌조차도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이 말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다 이해는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아무리 큰 돈을 잃어도 여기서는 가짜 돈이기 때문에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연습은 데모 계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전 계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전 계좌에서 연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전적인 상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도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고 1,000,000원도 굉장히 작은 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 계좌에서 연습을 할 때 이 정도 돈을 잃으면 내가 좀 아깝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 액수,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정도 액수로 연습을 해야 돼요. 즉 좀 아깝다, 요런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고, 실전 계좌에서 연습을 하면서 속된 말로 돈을 날려먹고, 예? 진짜 그렇게 돈 잃어버린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고, 예, 진짜 돈이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을 다음에는 잃지 않을까, 손실을 안 볼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잃고 속 쓰리고 정말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 진짜 아이디어를 많이 짜낼수록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데모 계좌에서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죠. 고민을 하는 시간이. 예, 괴로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짧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제로이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도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제가 좀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제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연습은 실전 계좌에서 내가 조금은 아깝다고 생각될 정도의 액수로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너무나 잘 아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데모 계좌에 대해서 의미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데모 계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한 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10개 앞으로 뭐 좀 덜 만든 동영상이 있지만 모든 동영상을 볼 가치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데모 계좌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일라 증거금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 주식이 뭐 한 주에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라 증거금이라는 게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 이 또 증거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또 그 레버리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유로 달러를 제가 1랏을 사거나 팔려면은 10만 불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1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치면 1대 100이면 100분의 1인 한 1000달러,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필요하고, 1대 200이면 200분의 1인 500달러, 즉 한국 돈으로 50몇만 원, 60몇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필요한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면 클수록 꼭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1대 200에서 400까지가 한계고 이거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주는 회사라면 그런 회사는 절대 이용을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지금 데모 계좌인데 제가 한번 매매를 한번 시켜볼게요. 1랏을 유로 달러로 한번 주문을 하기 위해서 F9을 누르면 새 주문 창을 누르는 거랑 동일한 거라고 했죠. 자, 매도를 해보면 지금 얼마 600불의 증거금을 사용을 하죠. 증거금과 보증금은 같은 말입니다. 예, 제가 그때 뭐 데스크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증거금이 이 바닥에서 부르는 보증금이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고, 여기가 아닌 다른 바닥에서 이제 보증금이라는 말을 이제 주로 쓸 텐데, 여튼 자, 600불 정도 되니까 1대 500가 가까우니까 이 회사는 1대 200의 증거금을 받는구나. 유로 달러를 1랏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1대 100의 증거금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어때요? 한 1200불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1랏이 아닌 0.1랏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거나 하면은 자, 10분의 1이 필요하겠죠? 예. 자, 0.1. 자, 매수를 해볼게요. 어때요? 한 59점 몇 달러니까 대략 60달러 가까이 되니까, 그죠? 1랏일 때의 10분의 1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01랏이면 또 이거의 10분의 1의 증거금이니까 뭐 대략 한 뭐 6달러 정도가 필요하겠죠. 0.001랏은 없어요. 0.01이 최소니까.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0.01랏을 만약에 내가 매수나 매도를 하겠다 하면은 6,000원 정도, 6달러 정도니까 6,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입출금할 때 수수료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만 6,000원 정도나 7,000원 정도 갖고 하면은 너무 빡빡해요. 실제로는 그 최소 증거금이라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건 그거보다 약간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0.01랍부터 해서 연습을 하는데 부족한 돈은 아니고 이 돈조차도 없어서 연습을 못 한다. 내가 그 정도로 가난하다 하면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매매할 돈을 만든 상태에서 연습을 하든지 실전 매매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 정도만 있어도 연습을 실전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모 계좌에서 내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데모 계좌에서 연습을 해야지. 안 돼요. 연습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달라? 아니,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 돈이 안 들면 돈이 안 벌어지는 건, 연습이 안 되고 학습 효과가 없는 거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다를 거야.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당신들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칠판을 이제 다시 띄웠고요. 그래서 데모 계좌에서 증거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용도로 써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이용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로나 메일로 해서 물어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건 알아보세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귀찮아갖고 내가 하려니까 이거 손 가고 이거 시간 쓰니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양아치 근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고 설사 능력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이 매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서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고 자 데모 계좌를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핍 가치가 얼마인지. 유로 달러를 경우 예를 들어보면 다섯째 자리까지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지만 넷째 자리가 1핍 단위, 셋째 자리는 10핍 단위, 둘째 자리는 100핍, 첫째 자리는 1000핍 단위예요. 이 소수 다섯째 자리는 0.1핍 단위겠죠. 제가 일부러 띄워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여기가 1이 변하면 여러분 그게 10달러가 변한 거고 2가 변했으면 20달러 변했겠죠. 그러면 25달러가 변했으면 여기가 2가 변했고 여기는 5가 변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증거금이 얼마인지 핍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브로커에다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귀찮으니까 남한테 물어봐갖고 대신하겠다 이따위 생각은 아주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성공 못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하겠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제가 또 그 말도 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스프레드가 얼마인지 자 수수료를 내가 여러분들이 그 한국이나 그 기타 다른 나라의 매매 환경하고는 다른 게 내가 진입을 하면서 수수료가 얼마가 빠지고 또 청산하면서 수수료가 얼마가 빠지고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왕복으로 수수료가 그 징수되는 이런 체계만 경험을 하셨는데 메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스프레드라는 걸로 이제 그 수수료 체계를 매기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 환율이 뭐 1달러 살 때 1,100원이면은 팔 때는 뭐 1,060원이었고 요만큼이 이제 수수료고 은행에서는 요것만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살 때 1,100원에 사주고 팔 때는 1,060원에 팔아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수하고 매도할 때 1.12345에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팔 때는 이 가격에 이제 매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수료 차이가 있죠. 2핍, 20핍이 아니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변했을 때가 10핍 단위고 여기 넷째 자리니까 1핍 단위가 이제 2개 변했으니까 이제 2핍의 수수료를 걷어가는 건데 이거는 왕복이 아니라 한 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서 직접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행에서도 여러분들한테서 뭐 1,100원에다가 뭐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팔고 여러분들이 1,100원에 샀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또 다른 수수료를 매기고 팔 때 여기서 또 다른 수수료 매기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 가격에만 되는 거고 이 가격에 사고 이 가격에 팔아지는 거지 또 다른 수수료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가격에 사지고 이 가격에 팔아져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에 대한 오해를 안 하시면 되고 이거는 또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거는 아닌 거고 이것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 필기는 못했지만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 수수료를 아끼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벌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매하는 실력이 없으면 수수료는 제로여도 돈을 잃어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실력이 좋으면 수수료는 아무리 비싸도 돈은 벌어지고 복리 효과 때문에 결국엔 누적 수수료가 누적 그 수익이 쌓여서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싸다, 비용이 비싸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비용을 싸게 하고 심지어 보너스 주는 회사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회사들 좋은 회사들 아니에요. 적정 수수료가 있어요. 회사가 받아야 되는. 근데 그거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 회사는 굉장히 안 써야 되는 회사고 피해야 되는 회사예요. 이 적정 수수료는 얼마냐? 정해진 건 물론 없지만 대략 2핍은 최소 넘어야 적정 수수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이하로 받는 회사들은 많이 의심스러운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 오늘
데모 계좌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느라고 좀 이렇게 말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데모 계좌는 일라 증거금이 얼마인지, 핍 가치가 얼마인지, 스프레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쓰세요. 여기서 연습을 하고 실전 계좌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돈을 벌었으면은 데모 계좌에서 돈을 벌었으면은 아 이제 나는 수익을 내는 사람이구나. 좀 실전 계좌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돈을 넣고 매매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용도로 데모 계좌를 쓰면 안 돼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게임의 규칙, 증거금이 얼마인지, 핍 가치가 얼마인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요걸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지.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를 브로커에다가 전화나 뭐 메신저나 메일로 해서 물어보고 이러지 마세요. 연습은 데모가 아닌 실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싼 그런 비용을 받는 그런 회사를 이용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집니다. 적정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써야 하고 여러분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자, 데모 계좌가 뭔지 아셨죠? 그래서 정확한 데모 계좌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됐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갖고 동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여러분 좀 죄송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시간이 오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